안녕하세요, 홀덤닥터 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편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이걸 위크한 폴드로 봐야 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재는 유튜브 구독자 빈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턴에서의 폴드가 위크한 걸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리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225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프리플랍의 미들에서 히어로는 킹, 퀸, 다이아 수릿을 받고 25개로 오픈 레이즈를 합니다. 버튼에서 80개로 3벳을 했고요. 스몰과 히어로가 각각 콜을 해서 3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택 현황과 플레이어의 성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몰의 스택은 600개이며 핸드레인지가 넓은 루저 스타일이고 미들에 위치한 히어로는 약간 니트에 가까운 타이트한 성향을 가졌으며 스택은 500개입니다. 버튼에 위치한 플레이어는 전형적인 타이트 어그레시브 유형으로 700개의 스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버튼의 3벳 빈도는 매우 낮으며 3벳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1등급 핸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랍이 이렇게 오픈되었고요. 스몰과 히어로가 체크하자 버튼에서 240개 팟에 140개를 베팅합니다. 스몰과 히어로가 각각 콜을 했고요. 턴에서는 6스페이드가 나왔습니다. 스몰과 히어로는 다시 한번 체크했고 버튼에 있던 플레이어는 660개 팟에서 400개를 베팅합니다. 스몰이 고민 끝에 콜을 했고요. 히어로는 폴드 했습니다. 리버에서는 퀸 클럽이 나왔고 스몰과 버튼이 체크하며 카드를 오픈했는데 스몰의 핸드는 이런 핸드가 나왔고요. 버튼의 핸드는 에어라인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히어로는 굉장히 아쉬워하며 턴에서 콜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택은 대충 나눴습니다. 프리플랍에 미들에서 이런 핸들을 받은 히어로가 당연히 이제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어로의 배팅에 버튼에서 80개로 3벳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설정이 있는데요. 앞에서 상황 설명을 했듯이 버튼이 특정한 핸드로 3벳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히어로가 가진 이런 핸드들은 도미네이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서 버튼의 3벳 핸드레인지는 에어라인이나 파켓킹, 에이스킹과 같은 세 종류로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 퀸, 다이아 수디과 같은 핸드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3벳에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3벳에 폴드하는 빈도가 높을 경우 익스플로이트 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불리하지만 지금과 같은 멀티웨이에서 핸드를 완성시킨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플랍을 보고 운영하는 것이 꼭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해서 언제든 콜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널 핸드가 가진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버튼의 3벳에 스몰 블라인드와 히어로가 콜을 했고요. 플랍을 보았는데요. 플랍이 이렇게 퀸 하이 보드로 나오면서 히어로가 탑 페어에 좋은 키커를 가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히어로에게 괜찮은 플랍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찔러보기를 하는 플레이어들도 가끔 있는데요. 단순한 오픈레이즈였다면 찔러보기 동크벳이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3벳이라는 상황에서는 탑 페어를 맞았다고 해서 동크벳을 했을 경우에 팟이 커지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액션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스몰과 히어로가 체크를 했고요. 3벳을 한 버튼답게 컨티뉴에이션 벳을 이어갔죠. 140개로 배팅을 했는데 스몰과 히어로가 이제 둘 다 콜을 했죠. 그리고 턴에서 6스페이드가 나오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고 버튼이 660개 팟에서 400개라는
강한 뱃을 했습니다. 이 뱃의 비율은 플랍과 턴이 약 60%로 동일하지만 배팅 사이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턴에서의 더블 배럴을 통해 버튼의 핸드가 진짜 강한 핸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랍에 컴뱃을 했고요. 턴에서도 이렇게 더블 배럴을 한다면 그 플레이어의 카드가 정말 강한 핸드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앞에서 두 명이 플랍에서 체크콜을 한 경우라면 헤즈업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이런 버튼의 더블 배럴에 스몰이 다시 한번 콜을 했는데요. 히어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며 폴드했죠. 사실 이런 킹, 퀸, 다이아 수릿이 그렇게 강한 핸드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야, 탑페어의 킹 키커가 강하지 않은 핸드면 도대체 어떤 핸드가 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버튼의 3벳 핸드 레인지와 그 레인지에 콜을 한 플레이어가 있다는 가정에서는 히어로가 언더독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핸드가 일반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핸드가 강할 때에는 앞에서 체크하고 뒤에서도 체크하고 뭐 이런 경우에 배팅을 했을 때 상대가 콜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에 강한 핸드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니트한 성향의 히어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핸드를 폴드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액션을 위크한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버에서는 퀸 클럽이 나오면서 책으로 쇼다운을 했는데요. 스몰이 퀸 트립스로 팟을 가져갔죠. 네. 이런 핸들을 오픈하면서요. 그리고 에어라인은 조금 억울하다는 듯이 이제 핸들을 오픈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폴드 했더니 바로 다음에 나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카드가 나와서 그 팟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핸드들 중 단 몇 번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부분 집니다.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스몰의 핸드가 이런 핸드였기 때문에 탑 페어를 맞춘 플러시 드로우 이런 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턴에서도 힘든 콜을 한 것이지 플러시 드로우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콜하기가 좀 어려워요. 탑 페어의 플러시 드로우를 가진 핸드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턴에 상대가 660개 팟에 400개 이렇게 배팅을 해버리면 너무 강한 액션이기 때문에 폴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번 핸드는 리버에 운 좋게 한 장 남은 퀸이 나와서 이제 스몰이 이겨간 것이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버에 이런 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퀸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아우츠가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이제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4아우츠예요. 이런 아우츠를 가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플랍이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의 핸드가 이런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자, 상대의 핸드는 에이스 퀸이고 여러분의 핸드는 잭 10입니다. 상대는 당연히 컨벳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미들 페어를 맞춘 상태에서 콜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턴에서 6 스페이드가 나왔는데 상대가 굉장히 강한 뱃을 했어요. 뭐 이런 카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콜을 하나요? 상대의 퀸을 인정하고 폴드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니면 5장의 아우츠를 띄우기 위해서 콜을 하시나요? 콜하는 플레이어들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폴드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의 핸들을 인정하지 않고 콜하는 것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폴드하는 것은 절대 위크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폴드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뱃에 콜을 한다면 큰 데미지를 입고 스택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 스몰의 핸들을 이렇게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퀸 다이아가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아우츠는 총 13장으로 좀 많은 편이네요. 하지만 턴에서의 카드 오즈는
불과 30%가 채 안 됩니다. 거의 30%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가 빅벳을 해오거나 올인을 할 경우에 여러분이 콜하고 승부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콜의 빈도보다는 폴드의 빈도가 높을 거예요. 더 좋은 상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또한 먼저 올인을 할 수는 있어도 상대의 올인에 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핸드 리뷰를 할 때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위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게임이 스윙폭이 크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스윙폭이 큰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핸드에서 올인 승부를 보며 스윙폭을 크게 가져가면 스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승부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